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욕구, 그리고 잠자는 욕구,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내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하고 싶은 욕구 아니면 매도하고 싶은 욕구.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테고 차선책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 외국인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팔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19거래일째 내리팔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갖가지 이유들을 다 붙여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팔고 싶으니까 팔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시장도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 상황 때문에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참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전략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카타르시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인기 있고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여러 가지 저희가 종목들을 꼽아봤는데 매주온 급등하고 있고 신약 허가 기대감 때문에 여기도 진짜 검색 많이 됩니다.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도 오늘 강세. 삼성전자는 언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관심은 많은데 정작 전문가들에게 투자 의견은 소외받는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뭐 노란 종목들, 큰 종목들도 있는데 자,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오늘의 안신혜 앵커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혜 앵커 오늘은 어떤 종목 선정했나요? 네, 꿈의 소재 그래핀 들어보셨나요? 그래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구조 모식도 화학적 기능은 EBS에서 탐구해 보시고요. 저희 머니투데이에서는 왜 꿈의 소재로 불리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돈 벌 수 있는지 이거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핀 사진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약해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단단하다고 합니다. 강철보다 단단해서 200배 이상 효율이 높고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배, 다이아몬드보다는 열 전도율이 2배, 반도체 실리콘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전 세계를 정복할 꿈의 소재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국내 기업 중에 내년 3월에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국일제지입니다. 이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한 기업과 함께 대면적 그래핀 합성 양산화 설비 제작과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같은 호재가 전해지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고요. 또 한 가지, 미국 그래핀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장대 양봉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재만 터졌다 하면 두 자릿수의 급등은 기본인 국일제지의 모습인데요. 또 국일제지의 새로운 기회도 있습니다. 12월 13일이죠.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 날인데 국일제지가 편입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4.3조 원을 매도하는 사이에서도 국일제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국일제지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역시 이런 주식은 나만 알고 있는 주식이 아니겠죠. 이미
그래핀 효과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나 468%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차익 실현도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국일제지 그래핀 기술 자체만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사기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고요. 한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술적 수준을 판단할 데이터와 자료가 부족하다. 기술 상용화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시비 물량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여기까지 차 있다라는 의견을 써냈습니다. 고점 대비나 해서도 또 25%나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국일제지 과연 내년 양산화 기대감을 품고 매집을 해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추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쳐야 될지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신 앵커의 원픽은 국일제지였고요. 저 그 브리핑 들으면서 처음으로 저도 그 딩동지용 문을 여는 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제가 그 투자 의견 물어보면서 그 찬스 한 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일제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신소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거든요. 아직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게 그래핀 얘기가 더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국일제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시장에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래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기업이랑 이게 어느 게 더 좋냐는 학술적으로 계속 서로 아직도 가불론박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결국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건 이제 연초에 구글 쪽이랑 기술 미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더 빠르게 상용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8월 중에는 이제 특허까지 이제 또 얘기를 하고 10월 중에도 또 이제 양산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했는 것처럼 양산화되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 소재가 개발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되기만 하면 충분히 파급력은 어마하지만 좀 실질적인 구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면이 있어서 재료는 좋으나 기업 투자 측면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매도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입장에서 띵동띵동을 해보자면 앞에서 안신 앵커가 그 중요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요. 그 봉을 보여줬는데 저도 차트 보니까 국일제지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양봉에 장대 양봉에 음봉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시장 뉴스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건데 하루 만에 그거 다 되돌리고 그 두 거래일 빼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약간 우상향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글쎄 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뉴스에 터지는 걸 오히려 더 리스크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부담 없이 빠르게 내 매도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매도 의견을 드린 만큼 좀 똑같은 그래핀 관련 다른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 이제 나노메딕스라고 똑같이 이제 그래핀 쪽 네. 아니, 저희 마음이 통했나 봐요. 저도 나노메딕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얼마 전 여의도에서 3대 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그분께서 마이크 잡고 홍보하더라니까요. 나노메딕스. 그럼 나노메딕스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핀은 모두 다 좋게 보는 거고 예. 이제 네. 어느 쪽으로 이제 국일제지 쪽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노메딕스 쪽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인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 발행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아직 이제 연결 쪽으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되고 있으나 추후에 이제 연결적으로 측정이 됐을 때 실질적인 이득은 나노메딕스 쪽에서 볼 것이고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죠. 이제 투자를 했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것도 가불론박이 많은데 예. 이제 국일제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테마로 올랐을 때에는 기존의 국일제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제 매도하고 나노메딕스를 투자하실 이유는 없지만 새롭게 이 부분이 좀 매력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노메딕스로 똑같이 그래픽 효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가격 전략도 가능합니까?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 이제 목표 주가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추세상 손절가는 6,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이 종목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과 손절가 6,5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김기태 대리와 한 우리 3주 됐나요? 그런데 네. 띵동이 진짜 세긴 센가 봐요. 3주째 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말문이 딱 막힙니다. 막 이러세요, 막. 저도 한번 얘기하다가 어떤 거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기도 하고 한번 첫 번째 종목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자면 아프리카 TV입니다. 여기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이 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도 잘 알겠고 별풍선 여전히 잘 터진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프리카 TV의 주가를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끌고 갈 만할 정도의 힘이 지금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는 이제 상장하고 거의 50배 가까이 기업이 올랐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1조 가까이 되냐 안 되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고점 대가 거의 1조 근처였는데 결국에 이제 뭐 공매도 얘기도 있고 1조에 대한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인 3분기 매출은 그래도 컨센 대비 상위 소폭 좀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장사가 잘 될 거냐인데 4분기 쪽은 이제 광고 쪽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쪽 성수기 매출이 잘 반영이 되고 게임 쪽 대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광고가 더 힘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스타 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프리카 TV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행사를 좀 돋보이게도 하고 그리고 이제 BJ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잡았어요. 이제 예. BJ 시상식도 이제 추후에 연말에 이제 잡혀 있어서 현재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을 보게 된다면 현재 빠진 주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셨으니까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네, 투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매수 쪽 의견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예. 목표 주가는 8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6만 1천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열립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공매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살펴봤더니 공매도 상위 종목에 아프리카 TV가 랭크돼 있던데 이거 뭐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를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워낙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이니까 하락 장세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관망하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매수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일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바이오 쪽 이슈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프리카 TV는 굉장히 주가를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 이슈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4분기 쪽 실적이 워낙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유튜브 쪽이나 컨텐츠 쪽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선 좀 대장주 쪽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게 아프리카 TV이고 이제 글로벌적 이제 동영상 플랫폼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유튜브 쪽 시장이 워낙 가열이고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글로벌적 유튜브 성장세는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N 업체라고 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이미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아직 아프리카 TV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여력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그 안신 앵커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되냐 이거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방어하는 주들은 충분히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측면에서는 뭐 사도 된다. 워낙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신 앵커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충분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할 텐데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씨를 계속 뿌렸어요. 언제쯤 거둬드릴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걷어가고 있고 이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 걸 봤더니 어느덧 하나의 플랫폼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 실패해서 그러게요. 리스크를 이제 부담을 하느냐인데 저번 달에 외국인이 3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순매수 1등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핀테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제 AI 랩 쪽 팀이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석
배우가 광고했었던 이제 야나두라는 예.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이제 컨텐츠 쪽도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도 이제 흡수 합병을 해서 좀 더 속도를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뱅크나 이제 페이 쪽 같은 네. 경우에도 속도를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너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카카오 채팅을 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이제 간판 같은 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간판이 일매출이 지금 2에서 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걱정을 왜 했었냐면 기존에 없던 부분이 광고가 들어가면서 고객들이 좀 싫어하는 게 반발할 수 아니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는 노출의 빈도를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세히 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채팅하실 때 보시게 되면 노출이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는데 지금 노출됐을 때 생각보다 매출로 잘 이어지고 있고 예.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노출 빈도를 굉장히 지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2에서 3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노출 빈도를 충분히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올렸을 때 지금 제가 어깨 비중으로 들었을 때 2~3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매출이 또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현재 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주가가 상승한 부담은 있으나 계속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11월에 참 우상향 꾸준하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매수가부터 해서 목표 주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매수 의견으로 목표 주가는 이제 한 1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1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에 손절가 13만 8천 원으로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